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두통이 있는데 사실 조현병 치료 조현병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금주를 해야 됩니다. 금주. 제가 먹는 항정신성 그런 약물에 이런 알코올 가는 양극성 증세를 보이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제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우리 이 경주최씨 권가정파라는 이 집안 피가 술을 겁나 좋아하는 유전자여가지고 제가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술을. 그래서 술을 먹더라도 약을 먹는 시간과 이거 텀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텀을 어기고 술 먹자마자 약 먹고 약 먹자마자 술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오늘 지금 근래 한 이틀 전부터 살짝 약간 안 좋은 이런 나만의 조기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성도 좀 왔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좀 조심하자 그러고 오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은 정신과 의사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 증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남여자 최광일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또한 당사자니까, 조현병에 대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정신과 의사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자로서 정신과 의사나 일반 시민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환청이라든가 환각에 시달리면은 이런 반사회적인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가만히 걸어 댕기다가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여성을 따라가서 막 강간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으로는 병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서 의료진들에게 막 칼부림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 일반 시민들과 조현병이 없는 일반적인 시민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조현병 환자들을 볼 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제 일반적인 표현에서 이거 멘붕이 오거든요. 멘붕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감흥이 안 오거든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로서 당사자로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관점을 얘기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아닌 사람, 뭐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그런 사람을 연행해 가서 구금시키고, 또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일반적인 시민들 중에서도 용감한 시민들은 나서서 제재를 가하고, 하다못해 제재가 안 될 경우에는 반강제적인 이런 물리적인 이런 제재를 가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현병 환자라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당사자로서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길거리 다니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 막 의료진들에게 막 칼부림을 하고 막 힘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막 강간을 하고 그러는 게 조현병에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런 범죄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난 조현병 환자로서 저 또한 한 10여 년 가까이 24시간 내내 이제 환청이라는 개소리를 들으면서 막 나의 이런 인지 능력이 계속 이렇게 막 반사회적으로 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24시간 개소리를 듣는 환청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도덕관념이라든가 인식 능력,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이런 도덕관념은 살아있다고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조현병 환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와 같은 조현병 환우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본인들 스스로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 보라 그래요. 난 당사자로서 내가 24시간 그런 개소리를 들을 때 나는 아무리 그런 개소리를 듣고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될 도덕관념,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지 능력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살았거든요. 어떠한 지랄 같은 개소리를 24시간 듣는다 해도 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살아있다고요. 조현병 환자라 해서 모든 인지 능력과 모든 그런 의지력이 상실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좀 불편한 생활을 하더라도 좀 불편한 장애 같은 그런 24시간 개소리를 듣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속에도 다 인지 능력과 그런 인식 능력이 다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는 조현병 환자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이 인지 능력과 인식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으면 한번 자신있게 부정해봐요. 내가 대놓고 내가 반박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현병 환우라 해서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애초에 범죄자 기질이 있는 사람이 조현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도덕관념과 인지 능력을 자기 스스로 그냥 다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조현병에 걸렸다 해서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 또한 한 10여 년, 지금은 환청이 사라진 상태지만 한 10여 년 가까이 24시간 개소리를 들으면서 반사회적인 그런 충동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다고요. 저도 10년 가까이를. 그런데도 그런 반사회적인 충동 욕구가 아무리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도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그거를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도덕관념과 인지능력과 인식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행여나 어디 길거리를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반사회적인 폭행행위를 하고 막 길거리 다니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지하철 내에서 막 혼자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는 막 병원 치료 받으러 와서 막 의료진들을 폭행하고 막 칼부림을 하고,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조현병 환자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냥 참고 이해해줘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조현병 환자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범죄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라 해서 그런 걸 봐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나름 욕을 많이 먹었던 영상인데,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버린다는 행위는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제재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옆에서 끝까지 선생은 아니지만 선생질을 해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행위예요. 조현병 환자라 해서 뭐 별반 다르지가 않다고요.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도덕관념도 있고 인식능력도 있고 인지능력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단지 그 사람들은 잠시 잠깐 환청이라는 환청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24시간 개소리를 들으면서 일반적인 시민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의 충동 욕구가 좀 더 많은 것 뿐이지, 조현병 환자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니까 봐줘야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나 대놓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똑같은 당사자인 조현병 환우로서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면은 똑같이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형을 청하고, 조현병 환자라 해서 법률적인 그런 재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라 해서 그런 처벌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범죄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조현병 환우여서 충동욕구가 제어가 안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영상을 보는 조현병 환우들은 실망을 하겠지만, 나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요. 여러분들이 조현병 환우로서 환청을 듣는다 해서
도덕관념과 인지능력이 다 상실됐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 나 당사자로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행여나 조현병 환우들을 치료하거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조현병 환우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라 해서 봐주거나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의료진을 폭행했으면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하철에서 이상행동을 보였으면은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조현병 환우여서 그거를 봐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명분은 내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환청을 듣는 것 뿐이지 모든 인지능력과 인식능력과 이런 도덕관념이 사라지는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걸 계속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그 정신줄을 놔버리는 습관이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는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 게 습관인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면 정신줄을 잡게끔 치유를 해야 되고, 정신줄을 놓는 게 습관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통제를 해야 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조현병 환우들과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죽을 때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내 맘대로 못 먹는 그 불편함이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도 술을 맘대로 못 먹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현병 환우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라 해서 그거를 봐주고 용인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인죄로 무기징역 처하고,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으면 반사회적 행동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이고 호전적인 조현병 환우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는 조현병 환우들이 똑같은 환우로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여러분들 스스로 반박해보면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덕관념이 없는지, 인지능력이 없는지, 인식능력이 없는지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그런 모든 일반적인 지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환청에 휘둘려서 정신줄을 놓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조현병 환우들 중에서도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저처럼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조현병 환우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은 정신줄을 놓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안 좋은 습관은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그런 정신줄 놓는 습관 버리고 정신줄을 꽉 붙잡고 사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조현병 환우들이 보이는 이상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해남자 최강일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